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저희 톡방에 계신 분인가? 아, 저랑 한번 얘기하셨던 분이구나. 아, 처음이시구나. 그쵸? 제가 이름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이름이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셨네요.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구독자예요? 언제부터 구독하셨죠? 얼마 안 됐어요? 라이브는 처음 들어오시는 거죠? 사연 분석하는 거 재밌게 보셨나 보다. 그러셨구나. 일단 시간이 11시 7분 됐는데 오늘 주제가 군대 관련된 주제라서 그런지 인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소중한 사연이니까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건데 되게 성실하게 써주셨더라고요. 내용을 엄청. 네, 제목이 소윤3536님이시고 제목이 재회는 끝일까요?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셨어요. 신뢰 회복. 그쵸. 연인 사이에 신뢰 회복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사연이 얼핏 봤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이브 방송을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1시간 할 때 2개 정도 하잖아요. 근데 사연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연을 한번 볼 건데 되게 자세하게 써줬어요. 2023년 2월 26일에 남사친 문제로 이별 통보를 받았대요. 남자친구분이 남사친 관련해서 좀 질투를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2월 27일, 3월 6일 전날에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어서 서로 고생 많았다는 장문을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은 했대요. 그리고 2월 27일에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에 다시 만나자고 붙잡았대요. 카톡을 보면서 다 적으셨나 봐요. 헤어지고 다시 만나자고 붙잡고 내가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다려달라 하고 계속 연락함.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글을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가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어랑 주어 이런 게 빠져 있으면 2월 27일 헤어지고 바로 다음날에 다시 만나자고 붙잡음. 그러니까 누가 붙잡았는지 써져 있지가 않잖아요. 내가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다려달라고 계속 연락함.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기다려달라 계속 연락함. 내가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다려달라고 계속 연락함. 그러니까 내가 다시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기다려달라고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건가? 주어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3월 6일에 재회를 했대요. 거의 뭐 2주 만에 재회한 거죠. 그리고 3월 14일에 헤어졌고 네, 엄청 섬세하세요 이분이. 1월 26일에서 3월 14일까지 사귀었고 4월 14일에 헤어진 이유는 입대 전에 노느라 바빠서 그러니까 재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헤어졌어요. 입대 전에 노느라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했고 저녁에라도 보려고 시간 약속 잡아도 잠깐 보고 가거나 놀고 온다고 항상 늦음. 클럽에서 여자와 마팔, 여자들이랑 주고받은 연락들 확인. 네, 남자분이 군대 가기 전이라서 이제 신나게 좀 노셨나봐요, 화끈하게. 3월 20일 내가 먼저 연락했고 입대 전에 만나기로 함. 입대 전에 입대 날을 포함해서 3일 정도 잠깐씩 만남.
3월 27일 입대. 입대하는 날에는 서로 사귀었던 그때와 똑같이 애칭 부르고 사랑한다 하고 연인 사이로 행동함. 헤어진 상태였음.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제 군대 또 막상 들어갈 때 되니까 여자친구나 연락할 사람 하나 두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하면서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4월 22일에 또 재회를 했대요. 공중전화 통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제가 그 제외하는 방법 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연락했을 때 제외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나랑 다시 사귈 수 있다? 그럼 내 가치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연락 오면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냥 간단한 연락 한 통,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시간들과 그 아픔들 다 그냥 감수하고 나는 그냥 전화 한 통에 다시 사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라지 타령님이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라고 했는데 도라지 타령 누구지? 저 처음 보는데? 누구죠? 누군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한번 본 분은 다 기억하거든요. 이름도. 근데 처음 봐요. 그래서 5월 공중전화 통해서 다시 만났고 5월 11일에 수료했고 입대하고 헤어진 동안 잠깐 이틀 연락했던 성인 남사분이 네, 도라지 타령님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네, 누굴까요? 네, 5월 15일 입대하고 헤어진 동안 잠깐 이틀 연락했던 성인 남자분이 오빠한테 저와 연락한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고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신뢰도가 좀 떨어진 듯 했지만 넘기고 넘어감. 그쵸? 넘어가죠. 이등병 때는 남자분이 아무래도 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뻔할 일상 얘기뿐. 근데 그 성인 남자분은 연락한 내용을 왜 캡처해서 오빠한테 보낸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 좀 그 신경 써서 만나셔야 돼요. 우리 그 소윤님 고등학생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 남자분이랑 아무나 잘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자기랑 연락한 거를 남자친구한테 캡처해서 보내는 이런 이상한 사람은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5월 22일 생일이자 헤어진 날. 오빠와 친한 친구에게 내가 5월 11일에 저지른 말실수를 오빠 친구가 오빠에게 전달했고 신뢰가 깨지고 결국 이별 통보받음. 복잡하다. 상대가 저에게 이 소연님이 되게 섬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상황을 볼 때 제가 이런 사연 분석을 하는 이유도 이런 세부적인 세세한 사연, 감정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뼈대를 보고 맥락을 보라고 사연 분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큰 뼈대, 큰 맥락을 봐야 되는데 사소한 것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많이 의미부여하고 뭔가 그냥 굳이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사소한 것들에 너무 하나하나 신경 쓰고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좀 자기도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상대가 저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이유들은 3가지. 입대할 때 상대가 싫어하는 남사친과 마팔. 입대할 때 상대가 싫어하는 남사친과 마팔하는 건 내 맘 아니에요? 입대하는 동안 잠깐 연락했던 사람. 연락하는 거 내 맘 아니에요? 사귀는 거 아닌데 썸 타는 거 내 맘이죠? 오빠 친구한테 말실수. 오빠 친구한테 말실수하는 거는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엄청 얼마나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길래 연인 관계에 헤어질 정도인가요? 그 사람 오빠한테 말실수한 것도 아니고 오빠 친구한테 말실수한 건데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거는 이미 이거 3가지 이유만으로 이미 우리 소연님을 되게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입대할 때 상대가 싫어하는 남사친과 마팔. 그거 내 맘이죠? 남사친이랑 마팔하는 그 SNS까지 남자친구가 관리해야 되나요? 입대한 동안 잠깐 연락했었던 사람. 사귀는 사이 아닌데 연락하면 어때요? 오빠한테 말실수. 남자친구한테 말실수한 거 아니잖아요. 사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입장은 이래요. 입대할 때 상대는 매일같이 클럽 다니고 마팔했던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제가 입대 당일날에 만나서 같이 있을 때 그 여자 팔찌하면 안 되냐니까 그 누나 누구랑 무리여서라고 얼버무리고 팔찌 안 하고 넘어갔고요. 저한테는 제 남사친이랑 언팔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2월 27일, 3월 6일간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상대가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기다려주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귈 때처럼 연락은 계속 사이좋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 말고는 다른 이성이랑 이런 그 해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해명을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이 해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 소연님도 이 세 가지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해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남자분이 지금 이 세 가지 이유 든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오빠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세 가지 행동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지금 이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짐을 고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진짜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패스할게요. 해명은 필요 없어요.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월 초에 어떤 남자분이 이거 다, 네. 이거 다 해명이죠. 그래서 저는 4월 초에 어떤 남자분이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는 거에 19살이라고 선을 그었고 대학 얘기랑 문의 과중에 뭔지 묻고 뭐 하고 있는지 묻고 이런 거에 관한 일상 얘기만 했고 제가 이틀 만에 씹어서 연락한 내용도 특별한 것도 없어요. 네, 해명. 근데 오빠가 수료하고 나서 5월 11일 같이 찍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뭐 해요? 요즘 이렇게 오더라고요. 연락 끝난 지 한 달 만인데 말이죠. 그땐 남친이랑 사귈 때여서 답장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 걸 알아서 안 읽었어요. 이거 혹시 이 남자친구분한테 해명을 하려고 사연을 올리신 겁니까? 혹시 막 그런 라디오 사연처럼 내가 사실은 그런 게 진심이 아니었고 이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다, 그 진심을 혹시 전달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신 건가요? 지금 이거, 네, 이렇게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허허. 네, 이렇게 해명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왜냐면 저분이 지금 쓸데없는 거 갖고 지금 꼬투리 잡고 있는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빠 친구에게 말실수했던 건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실수예요. 그래요, 말실수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앞에 것들은 사실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들인데 말실수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했길래 헤어지는 이유로 꼽는지 한번 볼게요. 오빠에게 말실수했던 건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실수예요. 수료식 때 그 친구분 차 타고 가기로 했어서 어떻게 갈지 얘기하다가 연락을 종종 했어요. 친구분 차 타고 어느 날 제가 인편을 쓰려고 하는데, 인편이 뭐죠? 인터넷 편지인가? 저 늙었나 봐요. 이 약자를 못 알아듣겠네? 인편이 인터넷 편지인가? 군대에서 쓰는 인터넷 편지를 요즘 인편이라고 하나 봐요? 제가 고무신 때는 그냥 인터넷 편지라고 했는데, 네, 인편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쓰지 않은 날 관계 여자친구가 이미 썼다고 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장난치나 싶어서 오빠가 썼냐고 물으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땡땡땡 양다리 아니잖아요 하니까 그 친구가 캄 오빠랑 양다리 하자라고 했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느 날 제가 인편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쓰지 않은 날 관계 여자친구가 이미 썼다고 떴고, 그 친구가 오빠의 친구가 장난치나 싶어서 오빠가 썼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랬고, 제가 땡땡땡 양다리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캄 오빠랑 양다리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휴일에 학교였는데 그분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수료식 가자 라는 얘기하다가 지금 뭐하냐 하셔서 학교라니까 휴일인데 라고 하셨고, 제가 고3은 자습하러 등교하래요 하니까 그분이 너무하네, 내 여친한테 맞제, 이렇게 장난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5월 11일 수료식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뭔가 차에서 제가 남자친구 없이 그분을 본 거였으니까 불편하기도 했고, 장난도 잘 못 받아줬고 싸가지 없어 보였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싸가지 없어 보이죠? 그래서 갔다 와서 인스타 팔로우를 걸었는데 그 오빠가 니 누군데? 라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생각도 안 나고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싸가지 없어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빠 세컨드요 라고 보내고 그 오빠가 웃긴 표정 짓고 셀카 찍어 보내주길래 와 존잘 하니까 그 오빠가 술 마셨나 끄지고 땡땡이한테 이른디 라고 했는 걸 제가 답장 안 해서 끝나고, 그 후로 5월 19일 그 친구분 생일에도 제가 축하한다고 선물 뭐 드릴까요 하니까
남자친구 이름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고, 그러고 3일 뒤에 5월 22일 제 생일이었는데 그 오빠도 막 축하한다, 선물 뭐 줄까 하길래 저도 남자친구요 이러고 연락 끝났는데, 그 제 생일날 오후에 그 친구가 제 남자친구한테 제가 세컨드라 하고 잘생겼다 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한지 몰라도 전했더라고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농담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가 많이 나서 헤어지자 했고,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농담이랑 칭찬도 구분 못하나요? 이거는 헤어질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장난으로 땡땡 세컨드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남자친구 친구인데 잘생겼다고 해주는 게 뭐 꼬리친 건가요? 근데 왜 화가 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한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렇게 잘못된 행동 아니에요? 제 말들이 그 오빠 친구랑 다를 게 있었을까요? 근데 친구랑 남친은 그걸로 싸우지도 않았는지 아직도 절친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헤어질 만한 것들이 아닌데 헤어지는 꼬투리를 잡은 거니까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1일에 했던 말을 굳이 제 생일에 11일 뒤에 있는데 그때 전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얘기하다가 가볍게 나온 거죠.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연님이 진짜 별일 아닌데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별 통보를 받으면 내 잘못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소중하고 좋아하는 만큼 내 잘못에 포커싱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지나쳐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뭔가 다 그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사실에 이제 꽂혀가지고 그럴 만한 것들이 아닌데, 내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기 들었을 때 헤어질 것들이 아니고 이미 이 오빠분은 우리 소연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꼬투리 잡으면서 헤어지자고 하죠. 그래도 휴가 때 만나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사과를 할 게 아닌데 사과를 하면 받아주지 않죠. 왜냐면 꼬투리를 잡은 거라서 사과한다고 풀릴 게 아닌 거예요. 안녕하세요, 앨런 스미스님.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줄 것도 없고, 사과를 받아주면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오빠 친구는 그 말을 해도 잘 지내고 저는 그 말을 하면 헤어지는 건지, 뭔 차이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 뭔 차이인지 아세요? 친구분이 더 소중하고 소연님이 덜 소중하기 때문에 친구랑한테 그 말 듣고 그냥 기분 나빠서 소연님한테 화풀이하고 친구랑은 잘 지내는 거예요.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 10년 정도 친구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친구한테 화가 나도 친구랑도 잘 지내고 소연님하고도 잘 지내지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하고 그런 건 없어요. 소연님이 그 남자친구의 친구분이랑 바람을 피고 양다리를 한 것도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 오빠가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따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따라 말할 수도 있죠. 그때 상황은 오빠 친구 탓하고 가면서 제가 너무 상황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만회하고 싶었던 욕심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5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헤어짐을 고했다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적으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꼬투리 잡고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프레임이 낮고 이 상대방보다 가치가 적으면 내가 진짜 사소한 뭘 해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으로 만들어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남자친구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가지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억울하고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계속 내 잘못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도단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못 지키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는 네, 앨런 스미스님이 처음부터 못 들어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남자친구분이 처음에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3가지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남사친과 왜 인스타 마팔을 하냐? 2번째,
입대하는 동안 사귀지 않던 사이에 왜 잠깐 다른 남자랑 연락하냐? 세 번째, 자기 친구한테 왜 장난 농담을 치냐?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헤어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로 헤어진다고요?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소유님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겠다 이 마음이 지금 앞서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유님의 가치와 자존감과 매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높이면은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 소유님이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을 해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같이 지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소유님이 자꾸 잘못에 좀 집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커싱이 잘못 맞춰진 거죠. 그래서 5월 22일에 헤어진 이후로 연락 안 하다가 5월 28일에 오빠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제가 싫어하던 여사친이 또 귀엽다고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3월에 헤어졌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7주를 버티고 기다린 결과가 또 그 여자가 있다는 게 너무 비참하고 화났어요. 7주를 버티고 기다린 결과. 심지어 비공개 계정을 새로 만든 게 있는데 저를 팔취하고 근데 그쵸. 헤어져도 비참하고 화날 수 있죠. 저를 팔취하고 그 여자애랑 바로 마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빠가 했던 실수들도 그때 말해주고 그 여사친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잘 지내라는 장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전 사과하고 그 상황들 몰랐다고 오빠 친구한테 화내거나 저한테 미안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왜? 우리 소희님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니까요. 네. 그리고 네. 그 남자랑 연락했던 것도 꾹꾹 참고 버텨냈는데 친구한테 더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냥 다 무너졌고 너도 잘 지내라고 길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남자랑 연락했던 것도 꾹꾹 참고 버텼는데 친구한테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냥 다 무너졌다. 아니 자기가 안 사귀고 다른 여자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랑 연락하면 안 돼요? 그거 뭘 참아요 자기가? 그러면 헤어지질 말던가? 그리고 친구한테 세컨드라고 농담으로 한 말 그런 농담이랑 진담이랑 구분도 못하고 다 진짜로 받아들이면서 혼자 진지충 돼가지고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한데요 이분이? 그래서 5월 22일 이후로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7월 29일에 스토리가 올라왔는데 그 여사친 애를 만났더라고요. 둘이 원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터넷 친구였는데 그렇게 군대에서 외출까지 하면서 저는 안 보고 걔를 만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근데 이거는 가슴이 찢어질 게 물론 속상할 순 있는데 우리 소연님이랑은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안 만나고 걔를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어떻게 날 안 만나고 걔를 만날 수 있단데 헤어졌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안 보고 이거 자체가 지금 전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내가 당연히 봐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지금 당연히 봐야 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감정이 요동쳐서 제가 8월 3일에 휴가 때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했어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하니까 1초 만에 뭔데? 라고 답장 오고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해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못 전하지 않았는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휴가 때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앨런 스미스님이 헤어진 거면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하긴 하죠. 그쵸. 네, 그쵸. 헤어지면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날 안 만나고 그 여사친을 만나지? 이 생각 자체가 조금 그쵸. 그래서 보기로 했고 처음엔 엄청 딱딱한 말투였는데 갈수록 애교 섞인 연락을 했고 어느새 사귈 때 부르던 애칭도 쓰고 상대가 전화도 하자 해서 5일간 매일 폰내기 전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사귀지도 않는데 그 여자친구처럼 행동해주면 상대방이 또 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못해요. 사귀지도 않고 사귀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여자친구처럼 다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나랑 사귀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내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자친구 역할을 다 해줬잖아요. 내가 좋아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태도 바뀌고 일십하죠.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당시에는 연락할 여자가 없고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연락하다가 또 다른 여자 생기면은 이렇게 갑자기 태도 바뀌고 일십하는 거예요. 8월 13일에 이렇게 연락하다가 갑자기 태도 바뀌고 일십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자친구처럼 다 해주는데 뭐하러 노력하고 힘들게 감정 소모해요. 그러다가 8월 21일에 9월 1일 휴가라고 또 연락이 왔대요. 완전 좀 그렇죠. 쓰레기라고 해도 되나? 왜냐면은 자기 심심할 때 카톡 다 하고 자기 바쁠 때는 일십하다가 휴가 나갈 때는 만날 사람 없으니까 심심해서 자기 휴가라고 연락 왔대잖아요. 그래서 8월 22일에 일요일 괜찮다고 하고 상대가 그래용 또 이랬대요. 그래용.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일십하고 휴가 때 놀 사람 없어가지고 혹시 해서 연락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자기도 뻘쭘해서 그래용 이런 거잖아요. 뻘쭘 플러스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그래용 뭐해? 라고 온 거에 야자 중이라고 했고 상대가 아아 하고 내가 일십. 그 사이에 서로 또 연락을 안 해서 일요일에 약속 잡은 건 무산됐어요. 그니까요. 9월 1일에 휴가 나와서 근처인 서울에서 제가 싫어하던 서울 사는 여사친과 만나서 한강 데이트 밥 먹고 같이 사진 찍어 올림. 그냥 한번 떠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 가치를 못 지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9월 3일, 9월 5일 대구 내려와서 어떤 1살 연상 여자랑 3일 동안 같이 지내는 시간 보내는 걸 올림. 영화도 봤음. 이런 거 왜 다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추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의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내 멘탈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분석할 시간에 상대방이 나한테 왜 매력을 못 느꼈을까? 내가 이 관계에서 대체 문제가 뭐였을까? 그거를 더 많이 찾고 발견하고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 정보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내 매력이 높아지지도 않고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사실 알면 더 싫어하겠죠. 그 사이에 이렇게 상대방 분석하고 염탐하고 추적할 시간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염탐할 시간에 나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사람보다 높은 위치로 높일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소연님 인생에 좋아요. 이 사람을 갖고 싶으면 쟁취하고 싶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7일에 이대로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급하게 휴가 마지막 전날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함. 만나서 2시간 정도 카페에서 얘기를 했고 조심스러웠다 보니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조심스러웠다는 것 자체가 눈치를 봤다는 거잖아요. 눈치 보는 순간 끝입니다. 왜? 눈치를 보면은 프레임이 낮다는 거고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오빠가 잘 지냈냐고 하길래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니까 나 엄청 힘들었던 거 아냐?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졌을 때 상황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너였으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 거냐고 해서 나도 오빠처럼 하지 않았을까?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오빠처럼 했을 거라는 거는 내가 내 잘못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써놓은 거는 우리 소연님이 억울한 게 되게 많은데 왜 오빠처럼 했을 거라고 내 잘못을 타당하는 말을 하죠? 그 말도 잘못됐어요? 진심 아니잖아요. 우리 소연님은 이 상대방 남자친구가 그렇게 행동해도 안 헤어졌을 거잖아요. 이해해줬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내 잘못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잘못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오히려 따지잖아요. 자기가 얼처구니 없이 트집 잡아가지고 헤어지자고 해놓고서는. 그래서 그땐 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한 행동.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하는 순간 진짜 내 잘못되고 상대방은 그걸로 더 약점 잡아가지고 더 갑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제외하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상대방한테 내 잘못 다 인정하고 빌고 맞추고 뭐 용서 빌고 이러는데 그게 그냥 책 잡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진짜 이 사람한테 차일만큼의 잘못을 했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누가 봐도 빼박인 잘못했으면은 고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냥 책 잡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사과하고 맞추면 안 돼요. 네. 오빠한테 좋은 애는 아니어도 나쁜 애로는 기억 안 되고 싶다고 하니 애초에 나쁜 애가 아니에요.
말이 없더라고요. 나 한 번은 안 보고 싶었냐 하니까 보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 근데 상처받을까봐 참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잘하네요. 상처 줘놓고서는 뭐 상처받을까봐 참았대요. 그리고 사귈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 물어서 제가 엄청 좋았지. 사귈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 왜 물어봤는지 알아요? 자기 자존감 채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멋있다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좋았지. 잘해줬고 라니까 말이 없었어요. 9월 8일 휴가 마지막 날이었고 그날도 제가 가기 전에 볼 수 있었고 해서 있었고겠죠? 있었고 해서 기차역에서 2시간 정도 같이 있다 갔어요. 이 사이 연락은 지속. 9월 15일까지 연락함. 오빠가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했냐고 하길래 거의 다 했다고 하고 오빠는 하고 싶은 말 없었어? 하니까 엄청 장문으로 자기가 화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 왔어요. 하하, 또 뭐 이렇게 자기 화났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뭐야? 언제 화났었던 일이지? 5월달에 화났었던 일을 뭐 9월달까지 아직까지 막 사과도 다 했는데 아직까지 막 장문으로 자기 화나는 얘기를 했대요. 열받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나만의 천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듣고 있으신 분들 어때요? 이 남자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꼬투리 잡아놓고서는 이 여자분이 이제 되려 사과를 하니까 계속 지금 자기 화냈다는 거에서 타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꼬투리 잡고 장문 보내면서 뭐라고 따지고 있는데 어이없지 않아요? 나 너무 기분 나쁜데. 근데 이게 이 오빠분의 기본 인성도 문제긴 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그 대처 능력도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만의 그 입장이 있으면 그걸 똑바로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날 못 지키면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무시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내 잘못 인정하고 용서 빌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무조건 용서 빌고 용서 받으면은 상대방이 그만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예요. 그만큼 더 무시하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그 꼬투리를 더 타당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런 대접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 문제를 넘어가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대방한테 빌고 용서하고 맞추지 마세요. 그게 고스란히 다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8월에 연락했을 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던 이유가 여기 담겨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릴스를 보다가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나를 다시 좋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길래 다시 마음 접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뭔 개소리야. 제가 오빠한테 그럼 나랑 어떻게 하고 싶어? 오빠 얘기 들어보면 미운데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 좋아하고 싶다는 것 같기도 해 하니까 오빠가 그만 좋아하고 싶어 왔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 앞에 다 그냥 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나쁜 놈 되기 싫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힘들었고 나는 이랬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좋아했었고 이런 개소리 하는데 그냥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찌질하다. 거기서 제가 오빠 마음 어떤지 다 알고 이해하는데 예전과는 내가 많이 바뀌었고 바뀔 게 없어요. 예전에 바뀐 거 있죠. 너무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지 않아요, 앨런 스미스님? 이거 사연 듣는데 안 열받아요? 저 지금 너무 짜증나요. 어때요, 앨런 스미스님은? 저는 이 남자친구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그렇지 않아요? 사연 읽다가 이렇게 열받는 건 또 처음이네. 짜증나요 그냥. 오빠가 알겠어 했고 예전에 실수를 많이 느꼈다고 오빠가 꼭 필요한 존재여서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필요한 존재라서 다시 잘해보고 싶다. 오빠가 알겠어라고 왔고 3일 뒤에 제가 생각해봤어라고 하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라길래 생각해보고 연락해줘라고 했고 다시 이틀 뒤 9월 15일에 오빠가 땡땡아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원래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그냥 시간 두고 우리 땡땡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확실하게 결정해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 많을 텐데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고 오빠도 저한테 아니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고 잘 지내라는 연락이 와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9월 16일에 또 외출해서 그 여사친 만나더라고요. 인생 네컷 사진까지 같이 찍어서 올렸어요. 저랑 상대의 본가는 대구고 상대가 배치받은 곳이 김포여서 대구랑 많이 멀기는 해요. 서울이랑 김포는 지하철로 30분이고 그 여사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리와 1년 넘게 알고 지난 친한 사이고. 이 남자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 이 남자분은 우리 소연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나요? 그냥 너무 좋은 타이밍들이 항상 걔한테로 가네요. 지금 소연님 이 여사친분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사친은 진짜 그냥 여사친이고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 소연님이 소연님의 그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소연님은 이 남자친구분이 그 선상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자꾸 여사친만 없었으면 나를 만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안 따라준다는 게 저한테 다 몰린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네요. 군인 참 힘들다. 군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운도 아니고 여사친이 있어서도 아니고 소연님이 지금 한 행동들이 다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고 이 상대방이 나한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들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가 더 제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면 만났을 때나 아니면 끝날 때라도 내 매력이랑 프레임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소중함을 알아요. 왜냐면 끝날 때까지도 계속 다 난 죄인이고 난 다 잘못했고 나는 이 사람이랑 그렇게 죄인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는 아니고 트집 잡고 말을 하는데도 나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사람인데 재밌겠어요? 저만 힘든 것 같아서 벌어진 이 상황들이 너무 야속하고 그 사람들 생각도 도저히 읽을 수 없네요. 그 사람 생각도 도저히 읽을 수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염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단서가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혼자서 지금은 그 염탐 단서들 안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염탐만 멈추고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바라봐도 상황은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9월에 연락했을 때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재회할 수 있는 기회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소연님이 점점 매력 없게 행동했지 딱 그 기회를 잡을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었고 상대방한테 매력을 어필할 만한 그런 게 이미 안 거쳐져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던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었다면은 뭐 데이트하고 뭐 만나서 뭘 하고 이랬던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근데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소윤님이 헤어지고 나서부터 항상 그 자존감, 항상 그 프레임, 항상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잡는지 대처 능력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 이제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재회의 기회가 오든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잡을 수 있는 매력 있는 나, 자존감 높고 프레임 높은 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락 오고 뭐 재회 기회 왔을 때 그때 가서 그때서야 어떻게 막 수습하고 하려고 하고 기회가 오면은 그냥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한테 연락 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도 헤어지고 나서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했는데 결국 다 놓쳤잖아요. 왜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는 그때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 그대로니까. 이런 사람, 이런 약간 쓰레기 같은 사람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데이트든 연락 기회가 왔어도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없고요. 준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네.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몇 시간 뒤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몰라요. 그리고 기회 안 오면 기회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능력이 충분하고 내가 준비가 다 돼 있죠? 기회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죠. 그래서 뭐가 지금에서야 가장 필요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필요한 방법이요? 필요한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군인 남자친구는 일반 남자친구들보다는 사실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냥 왜냐면은 군인이라는 그 한계점도 있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위치가 이제 김포랑 대구여가지고 사실 휴가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런 것들이 이 군인들한테는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과 교통비를 투자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사친분들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연님이 좀 채워 넣을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소연님이 이 남자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프레임과 대화법과 자존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약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다 필요해요. 그 소윤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은 그 착하고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해요. 연애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헌신적으로 마음을 주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거를 가치 있게 쓰는 걸 잘 몰라요. 그 가치 있게 쓴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배려해줬으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대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헌신하고 배려하고 나를 막 희생해가지고 줬는데 오히려 더 만만하고 무시받고 그만큼 돌려받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내 가치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실컷 퍼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줬는데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하고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크신 분들인데 나 스스로를 지키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게 그런 역량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대접을 결국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가치 있게 사용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꼭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존감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 네. 필요한 방법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 무조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내 기준, 나의 그런 내가 뭔가를 좋고 싫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 주장 이런 것들 좀 탄탄하게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직 성인이 아니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네, 총체적으로 다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소윤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기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되게 세부적으로 엄청 꼼꼼하게 쓰셨잖아요. 이분이 염탐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을지도 예상이 갑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정리하고 기억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휴가 나와가지고 누구랑 며칠 동안 뭘 하고 어떤 사람이랑 또 뭘 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겠죠? 네. 수능 잘 보셔야죠. 수능 잘 봐서 멋진 사람 되면은 이 남자분이 먼저 연락 올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염탐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여기서 소윤님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46분이라서 네, 다음 사연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내용 관련해서? 네,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